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5번째 페이지.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제의 책이죠. 술에 취한 영어 LA 술이랑을 탄생시킨 저자 썬킴 역사 술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호가 원샷인 원샷 썬킴 인사드리고 술에 취한 영어는 아직까지 인쇄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직도 수요가 있구나. 99년도에 1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인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이 영어 배우고 싶을 때 그만한 책이 없습니다. 아유, 정말 막 그냥 책만 보고 있어도 쫙 취기가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우리 원샷 썬킴 선생님 오늘 일단 짠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짠. 아 이렇게 또 한 잔 자. 기울이게 됩니다 선생님이랑. 네 양위마. 아우. 밑장 깔면은 벌주. 털어. 이게요. 이게 밑장 깔지 말라는 건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렸다 중국인들도 밑장 까는 거 싫어해요. 아 그래요? 원샷? 그래가지고 땅 한 다음에 밑장 깔죠. 그러면 중국인들 이 혹시 중국 출장 가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네 양위마라고 얘기를 해요. 술에 취한 중국어다. 술에 취한 중국어예요? 네 양위마가 뭐예요? 너 네. 양육하다. 위가 생선 어자예요. 네 양위마 즉 너 물고기 키우니 이 말이에요. 아 여기 물고기 키울 거냐고? 그러니까 짤랑짤랑 이게 술이 남아 있으면 너 그 안에서 물고기 키울 약간 것인가? 그 충청도식 화법이네. 그렇죠. 야, 그 안에서 물고기 살것이유? 야야야야, 잉어 키우냐? 뭐? 아 그래가지고 혹시 중국 여행 특히 가신 분들 술잔 사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술잔 안에 약간 잉어 물고기가 있는 술잔 있어요. 예.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밑장 깔지 마라. 밑장 깔지 말라. 아 그렇군요. 참고로 잡지사 유튜브는 전체 관람가기 때문에 그냥 공기를 마셨습니다. 네. 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런 퍼포먼스란 이유는 따로 있죠. 썬킴의 썬문답. 오늘이야말로 선생님께서 가장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매우 큰데요. 바로 한 잔 술에 얽힌 크고 작은 역사 속 이야기, 술 냄새 나는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가 대만 여행을 가면 꼭 사야 한다는 대만의 국민술이죠. 금문 고량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한때 선생님께서 금문 고량주를 정말 보리차처럼 하루에 한 3병씩 마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금문도를 들어갔어요. 금문도를 한 두세 번 들어갔는데 이렇게 금문고량주니까 당연히 금문도에서 만들겠죠. 일단은 이게 숙취가 없고 빨리 취하고 빨리 깨요. 아 깔끔하구나. 깔끔해요. 예. 그래가지고 아침을 먹으면서 한 병. 저게 지금 제가 마신 58도짜리거든요. 저게 58도라는 거잖아. 58도요. 세긴 세다. 아침에 한 병, 그리고 저기 우육탕으로 지금 해장하면서 옆에 한 병 까고 있는 거죠 지금요. 무슨 초사이어인 된 줄 알았어요. 지금 왜 이렇게 시뻘게 살아? 머리가. 그리고 이제 아침 볼일 보면 다 깨요. 그럼 점심 먹으면서 또 한 병. 그래도 숙취가 없고. 숙취가 없고 또 볼일 보고 있으면 또 술이 깨요. 야. 저녁 먹으면서 또 한 병. 하루 3병. 대만에선 1일 3병이다. 자, 금문고량주는 어떤 술인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말 그대로 이제 금문도. 무슨 홈쇼핑 같네. 꽉 안녕하세요. 들고 있으니까 홈쇼핑 같네. 자, 지금 매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병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금문도라는 섬에서 만드는 고량주예요. 그러니까 진먼다오라고 하는데 이게 대만 섬은 섬이지만 위치를 보시면 대만 본 섬이 아니라 거의 중국 대륙 쪽에 붙어 있어요. 중국 바로 아래 붙어 있네. 저기 진먼이라고 보이죠? 네. 저기 조그만 섬인데 그러니까 중국 대륙 본토와 2km 정도. 하지만 대만 영토. 대만 영토. 그러니까 저는 대만의 백령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실제로 저기 대만 해병대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저기. 아 그렇군요. 예. 막말로 금문도에서 소리치면은 중국 대륙에서 들려요. 굉장히 가까워요.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 금문도를 여행하실 분들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저 사진은 썬 선생님께서 직접 찍어오신 사진입니다. 지금 저기가 제가 금문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탱크가 보이죠? 탱크 어디 있어? 탱크 있네. 탱크가. 있네. 저 금문도를 방어하는 탱크고 저기 멀리 지금 약간 고층 건물들이 보이죠? 저희가 중국 본토의 샤먼시라는 곳이에요. 진짜 가깝다. 가까워요. 공기 좋으면 완전 잘 보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금문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중국 본섬에서 비행기 국내선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랑 중국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하문 샤먼이란 도시. 자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예요? 혹시 여러분 중국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하문 샤먼 꼭 가보세요. 샤먼 좋아요? 이게 정말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요? 홍콩 명함도 못 내밀어. 진짜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래요? 샤먼? 샤먼이요.
이 샤먼을 보신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금문도로 들어가거든요. 한 30분이 안 걸려요. 야, 가깝네.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진먼다오섬 금문도에서 만든 고량주기 때문에 금문 고량주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요. 고량주를 또 술강의 하니까 너무 신났는데 자, 여러분들 예. 이 고량주는 크게 세 가지 향이 있습니다. 아, 고량주 강의. 예. 세 가지 향이 있다. 향이 있어요. 예. 농향, 장향, 그다음에 청향 이게 뭐야?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농향은 굉장히 농도가 진해요. 맛이 딱 마셔보면 오우 이 뭐지 이게 묵직한 맛. 그러니까 뭐의 농도가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진하다. 맛이 진하다 일단. 예. 이거는 뭐 한국인들도 뭐 부담 없이 드세요. 농축된 맛. 농향은요. 예. 근데 문제는 장향인데 네. 이게 간장 된장할 때 그 장이거든요. 이게 말이 장향이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한 일주일 동안 안 씻은 발꼬락 내. 아, 일주일 정도면 심하죠. 예. 심하죠. 구린내.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심해요. 장향은요. 예. 대표적인 그 장향 그 고량주가 마오타이. 아, 마오타이주 냄새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마오타이가 이게 무슨 이런 맛으로 술을 먹냐. 이거 돈 아깝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장향술이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청향 같은 경우는 그 금문 고량주가 청향인데 네네. 이건 말 그대로 청량한 맛이 나요. 청량한 맛. 그러니까 프레쉬. 쉽게 말씀드리면 과일 향이 나요. 과일 향이 난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남녀노소 소는 안 되는구나. 소 큰일 나죠. 남녀노. 남녀노까지. 예. 남녀노까지는 네. 우리 전체 관람 갑니다. 예.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는 술. 청향의 대표 술이구나. 네. 예. 고량주의 고량은 뭡니까? 고량. 고량주 아닙니다. 노인들만 드시는 술이 아니라 예. 고량주가 고량이 수수예요. 수수. 영화 붉은 수수밭 할 때. 네. 그래가지고 수수를 수확한 다음에 이거를 쪄서 한번 발효를 시켜요. 그럼 발효주가 되겠죠. 이거를 증류한 증류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량주, 까오량. 수수 베이스구나. 근데 약간 이게 비속어로 알고 있긴 한데 뭐 우리가 뭐 빼갈, 뭐 빼주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게요. 네. 자, 우리가 빼갈이라고 하는 거는 비속어라기보다는 그 이 고량주 가운데서 그 중국의 옛날 뭐 고시 고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고량주가 있어요. 헝스웨이 라오 바이깔. 바이깔? 예. 이란 술이에요. 헝수이라고 해서 중국 하북성에 있는 도시인데 너무나 풍경이 아름답고 물이 좋아가지고 수많은 무린들이 거기서 한 잔 마신 다음에 씻고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한수 읊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시를 읊는데 술 한 잔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술이 그러니까 헝수이의 오래된 라오 백건이라는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자는 그 하얀 백자인데 보통 순수하고 그 노폐물이 안 들어간 술에 이제 백자를 붙여요. 맑다고 해가지고 그 수건할 때 그 건조할 때 마른 건자는 보통 굉장히 도수가 높은 술에 건자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식 발음을 하면 헝수이에서 나는 노백건이라는 술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술이거든요. 근데 노는 빼버리고 백건을 이제 중국식 발음을 하면 바이간인데 이게 요 동네가 이제 얼화라는 중국 특유의 발음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하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전이 지금 아니요 이게 특히 베이징 사람들이 얼화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때? 찐텐 찐텐 텐치 하오마 좋냐 물어봤죠. 찐텐 오늘이거든요. 이게 얼화가 되면 뭘 사람이 쩔쩔매 자꾸. 텐치. 날씨. 저희 공식 입장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묘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간이잖아요. 여기에 얼화가 붙어가지고 바이간. 좀 세지는구나 발음이. 바이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약간 와전이 돼가지고 빼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속어는 아니에요, 솔직히. 빼주도 거기서 나온 거고. 그렇군요.
야, 근데 술 얘기하니까 진짜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으시네. 아, 예. 오늘 방송 한 2시간 합시다. 예. 자, 근데 이 금문고량주가 말이죠. 그 총성과 포성이 오가던 중국과 대만의 전쟁 한복판에서 아주 널리 알려지게 된 술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지 배경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1949년 10월 1일 날 네. 마오쩌둥이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해요. 예. 그 대륙이 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개석의 장제스의 국민당이랑 그다음에 마오쩌둥의 이제 그 공산당이죠. 공산당. 예. 치고받고 싸우면서 대륙에 패권을 넣고 국공 내전을 펼쳐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최종 승자는 마오쩌둥이었어요. 장제스는 내려가죠. 내려가죠. 네. 이거를 이제 그 국부 천대라고 하는데 국부 나라의 정부가 네. 천대 대만으로 천도를 한다. 음.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이 국민당이 하이난도로 가려고 했어요. 네. 그 베트남에 가까운 섬이요. 하이난. 하이난이요. 네. 근데 장제스의 참모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난 섬과 중국 본토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예. 여차하면은 모택동의 공산군이 인민해방군이 폴짝 넘어서 하이난도로 들어올 수가 있다. 위험하다. 적당한 거리가 있는 당시 중국군은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이죠. 예. 해군이 없었거든요. 네네. 못 들어올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좀 큰 섬을 찾자. 그럼 대만이다. 대만. 그래서 대만으로 갔다. 그래서 예. 대만으로 정부를 옮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민국 정부가 이제 그쪽에서 명맥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인민해방군이 대만으로 건너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제스의 이제 국민당은 뭐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일단 모든 배를 다 격침시켜요. 못 건너오게. 타고 올 수 있는 배가 없게. 예. 다 격침시켜요. 특히 예. 남부지방에 있는 배들이요. 그리고 거점이 될 수 있는 나중에 다시 본토로 치고 올라가려면 거점 베이스 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징검다리처럼. 예. 그 섬들을 다 일일이 다 점령을 해요. 국민당이요? 국민당이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섬이 어떤 섬이냐면 바로 금문도요. 근데 아까 지도 보니까 진짜 좀 전략적으로 요충지 같아요, 저기는. 그렇죠. 예. 지금 대만에서 중국 본토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섬이 금문도예요. 그렇죠. 예. 금문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2km면 중국 대륙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2km 넘으면은 중국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샤먼시가 있고 그러니까 저 섬만큼은 반드시 우리 국민당이 차지해야 된다 해서 점령을 해버리네. 근데 마오쩌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눈에 가시예요 지금. 야, 그렇죠. 우리 바로 코앞이지 코앞이죠. 예. 바로 요 앞에 지금 국민당의 금문도가 있다고? 예.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렇겠죠. 쳐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성립이 됐고 네. 그 같은 해 같은 달 네. 10월 25일에 마오쩌둥이 다른 건 다 됐고 다른 섬은 모르지만 금문도만큼은 반드시 저거 점령하라고.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1차 점령 시도를 해요. 쳐들어갑니까? 쳐들어가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배가 다 격침됐잖아요. 그렇죠. 나무 어선들을 타고 갑니다. 통통통이 아니에요. 예. 저라 어야 2만 명 정도가 예. 밤에 몰래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금문도를 지키고 있던 그 대만 군이 국민당군이 실수로 밤이었거든요. 네. 새벽. 네. 지뢰를 하나 딱 터뜨린 거예요. 뻥. 그랬더니 국민당군은 야 혹시 저 중공군들이 지금 넘어오는 거 아니냐? 해서 일제히 조명탄을 쫙 쏴 올리거든요. 다 보이지. 그런데 안에 다를까 이 중공군들이 다 금문도로 가자. 딱 걸렸네. 완성이다. 고기잡이 배 타고. 그러니까요. 와. 이게 딱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야 진짜 넘어온다. 예. 발사. 마침 그때 그 금문도에는 그 미 육군이 개발했던 그 M5 스튜어트 경전차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아까 찍어온 사진 중에 하나 있는데 네. 저거요. 저 사이즈는 작잖아요. 예. 사이즈는 작지만 당시 그 중공군이 넘어오면서 네. 기관총만 들고 왔지 대전차 무기는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그렇지. 지금 배도 없는데 당장. 그렇죠. 예. 목선 타고 오는데. 예. 그 저게 M5 스튜어트 경전차인데 미군이 개발한 거예요. 예. 저게 딱 일제히 목선에 발포를 시작했어요. 그럼 초토화됐겠네요. 초토됐죠.
실패 그러면 1차 공산당 실패. 입장에서. 예. 그래서 저 지금 M5 스튜어드 경전차는 지금 금문도의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전시해놨구나. 전시해놓은 걸 예. 제가 찍어왔죠. 예. 여러분들 제가 고생해서 찍어온 겁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한 잔에. 네 양위마. 예. 네 양위마. 금문 커피. 좋습니다. 마오쩌둥이 여기서 포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이거 또 쳐들어가야 되나 했는데 변수가 터져버려요. 바로 다음 해 한국전쟁이 터져버리네. 6.25가. 아 그렇군요. 예, 50년에. 그렇죠. 예. 그래서 마오쩌둥은 전략적인 판단해야 돼요. 네. 금문도를 다시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전쟁에 우리가 개입을 할 것인지 예, 예. 이 왼쪽으로 할 건지 오른쪽으로 할 건지. 예, 예. 마오쩌둥의 선택은 자, 장두석 우리 선생님의 부적 도서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하다가 일단 한국전 참전을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한국전으로 이제 모든 병력을 다 그 쏟아 버리고 예. 계속 금문도가 걸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1954년에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요. 이때는 좀 준비를 하고 왔겠죠. 그렇죠. 예. 이때는 그래도 결과로는 또 깼죠? 국민당군이 금문도를 지켜냅니다. 예. 이것들 딱 기다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예. 1958년 58년 8월 예. 마오쩌둥이 다른 건 모르겠고 네. 즉 금문도 반드시 점령하라고. 지금 안달났어요. 완전 마오쩌둥은. 예. 그래가지고 대포격전을 펼치는데 예. 1시간에 2만 발의 포탄을 쏴요. 와, 1시간에 2만 발? 1시간에 2만 발. 저 작은 섬에? 네. 와. 그래서 저기 58년도 진먼 포격전 때문에 지금 금문도의 높이가 2m가 낮아졌다고 해요.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와. 지금 저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 예. 그 포격 포탄 자국이요. 와. 이게 금문고량주가 왜 58도 이게 58이냐면 예. 잊지 말자 58년이에요. 그래서 58도라고? 이걸 어디서 얘기 들어요, 여러분들? 와. 아니 59도, 57도도 있는데 왜 58도냐고. 금문도 포격전이 있었던 58년을 기억하자. 1958년을 잊지 말자 해서 이거를 58도 금문고량주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야. 근데 그때 진짜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약 40여일 동안 47만여 발을 퍼부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47만여 발을 퍼부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대륙을 바라보고 있는 금문도 있죠. 네. 그쪽 사이드가 화강암 절벽이에요. 그래서 포탄을 맞긴 맞았지만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요. 왜냐하면 절벽에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시 그 대만 포병 같은 경우에는 예. 지하 갱도 요새화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예. 약간 천연 요새네 섬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럼 그 40몇만 발의 그 포탄들은 다 어떻게 했냐? 네. 금문도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다니까요. 왜 어떻게 썼어요? 야 이거 뭐냐 쇠 아니야? 포탄 껍데기 갈아. 재활용. 갈아서 칼 만들자. 저거 다 포탄는. 저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거. 정말. 그래서 저거 칼 만든 거라니까요. 저거 중국 요리 셰프들 로망이에요. 예. 금문도 포탄 칼 하나 가지고. 중식칼을 만들었네. 이연복 셰프도 하나 갖고 있다고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저거요. 정말. 야, 역사적인 칼입니다, 저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문고량주 얘기는 언제 나오나요, 선생님? 예. 이 직접 가서 보시면요, 예. 진짜 생각보다 중국 대륙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양안 관계 물론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지만 중국 관광객도 금문도로 오고 네. 또 대만 관광객도 중국으로 가고 뭐 평화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포격전이 펼쳐졌던 그 시기로 내가 갔다 생각하면 예. 무서웠을 거예요. 2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2km면 거의 한강폭보다 조금 더 넓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그 대만 국민당군이죠. 대만군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왜냐면 예. 대만 본섬까지는 130km 떨어져 있거든요. 또 훨씬 멀죠. 예. 여차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이 섬에서. 네.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그 금문도를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그 총사령관 이름이 후렌 장군이라는 후리엔. 저분이죠. 예. 이 공포에 휩싸여 있는 우리 장병들, 네. 이 공포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러면 마침 그 예화청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화교가 예. 여기 지금 금문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수수를 이용한 그런 그 고량주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납을 했어요. 예. 후렌 장군이 딱 마셔보니까 네. 이 맛있는데? 또 또 도수도 높고 이거를 우리 공포에 떨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먹이면은 약간 용기가 으쌰으쌰할 것 같다. 고통도 좀 있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당시 대만 군부에서 예.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 금문 고량주예요.
아, 그럼 군부 차원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예우하청이란 개인이 만든 거였는데. 그렇죠. 그 군부가 이제 하청을 줘가지고 예. 우리 군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금문고량주를 만들어라. 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는 차원에서 네네. 만든 게 이건데 진짜 예. 저기 금문도가 뭐라고 할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시원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중국 최남부잖아요. 엄청 습하고 덥겠죠. 더워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10월까지 30도를 유지를 해요. 여기서 네. 58도 참 진짜 느껴봤다니까요. 내가 당시에 50년대에 내 대만군이고 예. 바로 저 앞에는 인민해방군이 있고 네. 난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 자 느껴보자. 그래서 낮에 네. 58도짜리 금문고량주를 쫙 마셨어. 저렇게 예. 딱 마시니까 근데 우육면이랑 만두는 왜 시켰나요? 그거 느껴보려면 저거까지는 안 시켜도 되지 않나요? 속이 오케이. 속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예, 진정성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느껴봤어. 느껴왔어요. 예. 딱 술기가 올라와요. 예. 취기가. 예. 야! 快来吧! 덤벼! 我们准备好了! 준비됐어! 来来! 진짜 공포감이 다 없어서 그래. 옛날에 기사에서 금문도 진상 한국인 기사 본 거 같은데. 你快来吧! 我们准备好了! 공포감이 들어올 틈이 없다. 없어. 효과 있네. 야, 판단 잘했어요. 후렌 장군이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일일 3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문 고량주는 그러니까 국민당과 대만 그 군사들의 고통을 잊게 해준, 견디게 해준 술이구나. 솔직히 더운 지방에서는 이게 50도, 60도짜리 술을 보통 안 먹어요. 그치. 보통 이제 가장 고량주를 많이 먹는 지방이 보통 그 화북 지방, 특히 산동반도에서 많이 먹거든요.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홍콩 여행을 잘 안 가거든요. 그래요? 홍콩에 가면은 진짜로 그 식당에 가서 40도 넘는 술이 없어요. 더워서. 웬만하면 맥주 드시지요, 손님? 됐고요. 밖에 사오라고 그러면. 그래서 전 슈퍼 가서 높은 도서 술을 사가지고. BYO로 한다. 예.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왕 중국 술 말씀드리는 게. 네네네. 중국 고량주는 지방마다 너무나 종류가 다양해요. 예. 중국 사람도 처음 마셔보는 고량주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는 자기가 원하는 술을 사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국은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난 이 집에는 있는 술 나 먹기 싫다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와 문화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나라는 식당에서 다른 술 갖고 들어오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콜키즈가 되는 데가 따로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초기에 유커들과 우리 식당 주인분들이 약간 갈등을 빚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아까 그 지하 갱도를 만들어서 이제 군사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은 이 금문 고량주의 지하 저장고 시설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와, 멋있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후렌 장군이 요거 금문 고량주 말고도 또 어떤 걸 했냐면 당시 대만 최고의 여가수 등려군을 초청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금문도로 초청을 해서. 저기 지금 진짜 저 등려군이 앉았던 스튜디오 자리고 저기 왼쪽이 저예요. 거의 둘이 사귀는 줄 알겠어요. 사진만 보면. 지금 제가 영광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대만군이 뭘 또 얘기를 했냐면 그 등려군 보고 2km밖에 안 되니까 네가 대북 방송처럼 이거를 대북 방송처럼 대륙에 노래 아이유 노래 틀어주듯이 북한에. 저 자리에서 계속 등려군은 노래 부른 거예요. 저거. 근데 이게 워낙 스피커가 크다 보니까 니원와이니요더쉔이 대륙 20k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대륙에서 등려군은 대만 가수예요. 지금도 묘소가 대만에 있어요. 대륙에서 등려군 인기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영화 천매밀 보면은 거기 저랑 비슷한 그 여명이랑 장만옥이랑 대륙에서 건너온 노동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려군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제가 앉았던 저 자리에서 그거 반영한 거구나. 등려군이 대륙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역사적 그게 깔려 있었네. 저 투샷 진짜 썬밀밀. 네, 좋습니다. 좀 염색은 왜 하신 거예요, 저때? 그러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요 금문고량주 마치기 전에
금문고량주가 중국과 대만 양안 사이의 화해를 상징한 적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 무슨 얘기죠? 그 마잉주 당시 그 대만 총통, 예. 대만 총통과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이제 그 약간 양안 관계를 평화로 한번 풀어보자. 2015년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회담을 열었는데 그때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은 대만의 국민주죠. 이 금문고량주를 갖고 와가지고 서로 한번 나눠 먹자. 러브샷? 러브샷은 안 했겠지만 러브샷은 안 했겠지. 하여간 그런 그 회담 파티주로 쓰였다. 무드가 좋았을 때 상징적으로. 예. 좋습니다. 술에 취한 썬문답 대만의 금문고량주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술은 서양술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 녹색 요정이라고 불린 술이 있다는데요. 선생님 어떤 술이죠? 압생트입니다. 압생트. 이름은 들어봤지. 압생트라고 초록빛, 약간 슈렉 같은. 맞아요. 헐크 느낌. 그렇죠. 헐크와 슈렉의 땀방울 같은. 슈렉 땀방울이 뭐 초록색이겠어요. 하얀색이 우리랑 똑같겠지. 예. 예. 그렇습니다. 저 압생트가 거의 100년 동안 그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금지 술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술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 안에 그 쓴숙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명은 압생티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술 이름이 압생트인데 쓴숙이 약간 향정신성 물질이다. 그래가지고 저걸 마신 사람들이 약간 헛게 보인다. 그래서 저기 몸에 안 좋다. 약간 마약에 가깝다. 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생각해서 100년 동안 유럽 각국에선 금지 리스트에 올랐던 술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 녹색의 천사라고 하고 나쁘게 보는 사람은 녹색의 악마라고 하고 그 수많은 그 벨 에포크 시대라고 있어요. 벨 에포크. 예.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해서 1871년 그 프랑스랑 당시에 프로이센이랑 전쟁을 한 시기부터 1차 대전까지 요 시기가 평화의 시기거든요. 너무나 사람들이 평화의 시기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거를 굉장히 즐겨 했어요. 요때 프랑스인들이 정말 사랑했던 술이 압생트였어요. 압생트였구나. 저거 도수가 높죠? 저거 천차만별인데 70도까지 올라요, 저거요. 70도까지 올라간다.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스위스에 살던 프랑스인 의사가 약으로 만들었다던데요? 그 스위스에 살던 의사가 그 만들었다고 프랑스 측에서는 얘기를 해요. 설이 좀 여러 개가 스위스에서는 달리 얘기해요. 어떻게요? 앙리오라고 하는 스위스 여성 약사가 만들었는데 이걸 프랑스에서 건너온 누군가가 이거를 아이디어를 훔쳐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다.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예. 근데 이 술이 어쩌다가 프랑스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끌게 됐나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보시면 돼요. 이거가 대중화된 거는 프랑스인이 대중화시킨 건 맞아요. 그 페르노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사업가가 마셔보니까 괜찮아 이거요. 압생트가. 이거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한번 프랑스에 팔아보자 해가지고 1797년에 이걸 대중화시킵니다. 대량 생산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쓴숙 재료 중에 하나인 쓴숙의 학명이 압생티움이거든요. 거기서 따가지고 이거는 압생트라고 하자. 쓴쑥. 우리 쑥떡할 때 쑥? 쑥떡할 때. 쑥대머리. 오케이. 그래서 압생트라고 이 페르노란 사람이 이걸 대량 생산해서 프랑스에서 시판이 됐는데 1840년대 이제 알제리 뭐 이 점령 전쟁 등을 프랑스가 일으키죠. 그렇죠. 부상당한 병사들 아파야다 이다도시다 시골 어디 바게트 아픕니까? 그럼 이 도수가 높은 이 압생트를 먹어보시죠. 안 아파. 이다도시 이다시로 아무도 안 웃는데 새로 들어온 우리 에디터만 웃고 있습니다. 이 통한다니까요 이게요. 처음 들으면 웃겨요 이게. 한 3번 들어보세요. 진통제처럼 쓰였다. 부상병들 진통제로 쓰였어요 이게요. 예. 그러다가 이 1800년대 후반 때 이른바 포도나무 흑사병이 프랑스의 전역을 휩쓸어 버려요. 그럼 당연히 와인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하면 와인인데. 그래서 와인을 못 만들고 못 먹게 되니까 야 이거 유스버서 다른 술 없냐? 우리 지금 와인 동났는데 다른 술 찾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보니까 저기 싼 압생트란 술이 있어. 예. 와인보다 훨씬 싸고 한 번 마시면 먼저 와 맛이 뿅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포도나무 흑사병이 프랑스를 휩쓴 이후부터 와인의 대체제로 이 페르노란 사람이 만든 압생트가 프랑스에 대유행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런 계기가 있었네요. 이 페르노란 사람이 만든 회사가 이제 페르노 리카라는 회사인데 리카 그 주류 리카 아닌가? 아니요. 그 다른 회사 이름 자체가 페르노 리카.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여기 거예요? 발렌타인, 앱솔루 보드카. 그렇구나. 이게 다 이 회사 소속이에요. 야. 이 회사가 처음에 압생트로 시작했다. 주류계 최고 명품 회사는. 주류계 썬킴이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술가와 때려야 될 수 없었던 술이 바로 압생트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 장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시면 빈센트 반 고의 그림인데 압생트가 있는 카페 테이블이라는 작품이라고 하고 저 술이 압생트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압생트를 마실 땐 저 잔이 있어야 돼요. 압생트 글라스라고 해서 저런 형태의 잔이. 저 잔에 이제 마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밍웨이도 압생트 마니아였고.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랭보 시인이 예. 저 압생트의 마니아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95년도에 개봉했던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저와 비슷한 그 레오나르도 드카푸치노가 주연을 했던 이게 랭보 시인과 그의 애인이었던 베를렌이라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그린 영화인데 여기서 두 양반이 계속 레오나르도 그 압생트를 마셔요. 압생트 마시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랭보의 애인이었던 베를렌이 이런 말합니다. 영화 대사로. 뭐라고요? 헤이 랭보. 람보가 아니라 랭보. 우리 시인들에게는 이 압생트가 제3의 눈이네. 제3의 눈이다. 라는 대사를 쳐요. 이거는 시인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의 말로 풀었으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제3의 눈이 있다는 건 헛게 보인다는 거예요. 두 개로는 안 보이던 게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시인의 감성을 느껴보실 거면 헛게 보면 제3의 눈이 있어. 제3의 눈이 있어.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그냥 코알라 됐다 이 얘기네요. 예.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밍웨이도 압생트 덕후여서 나중에 쿠바 들어가서도 압생트를 많이 마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압생트 마시는 방법도 독특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뭐 어떻게 마셨길래? 압생트는 마시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압생트를 따라 놔요. 잔 안에. 그런 다음에 압생트 전용 스푼을 올립니다. 스푼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각설탕을 하나 올려요. 그러네. 그리고 저 위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물이 내려가면서 압생트가 우유처럼 뽀얗고 하얗게 돼요. 우유처럼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보헤미안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각설탕에 이제 불을 붙여 먹는 방식인데 원래는 각설탕 위에 그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내려가면서 압생트가 뽀얗게 우유처럼 돼요. 와 이거 어떻게 하세요? 네? 와 이런 것까지 아셔? 그렇게 토탈 이클립스 저를 본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한번. 랭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압생트 아까 뭐 환각 비슷하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도수가 엄청 세서 잔뜩 취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환각 물질 같은 게? 그러니까 저거를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언제 나왔냐면 1905년도에 프랑스의 한 농부가 완전히 술이 이제 고알라가 돼가지고 일가족을 다 몰살시키고 스스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여기에 와인을 사랑했던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농부가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압생트를 먹고 저 사건을 일으켰다. 그럼 와인이 뒤집었을까봐 그랬구나.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아닌가? 압생트를 금지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압생트에 뭔가 환각 물질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쓴쑥 안에 투존이라고 하는 실제로 약간 독성 물질이 있어요. 그래요. 저것 때문에 헷가닥한 거다. 고흐도 귀를 자른 것이 그 투존이라고 하는 그 독성 물질 때문에 한 것이다. 헷가닥한 것이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 설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압생트를 금지시켜야 된다. 실제로 금지시켜요. 이거 지금 현대 과학에서 봐도 일리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검사를 해보니까 투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긴 있는데 인체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극소량이라고. 만약에 투존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해를 입으려면 그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버린대요. 그렇게 많이 마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 성인이라면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술이 된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오기 전에 주법을 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압생트가 금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 근데
주기적으로 면허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돼요. 수입업자가. 안전하다는 거를. 까다롭구나 절차가. 그래서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오리지널 압생트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바에서 드시는 압생트는 바에 있던데 메뉴에. 예. 스펠링 잘 보세요. 압생트가 아니라 압송트, 압싱트 스펠링 하나씩 달라요. 압생트 스펠링 알아둬야겠네. 압숑트, 압시앙트. 알겠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자, 좋습니다. 압생트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마치면서 깨알 잡지식 하나 알려주실 게 있으실까요? 대만에 이제 위스키 관세가 낮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대만에 들어가서 위스키를 사오시는데 네. 놀랍게도 아시아 최고의 위스키 생산 국가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세요? 아시아 최고의 위스키. 아시아 위스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무슬림이죠. 무슬림이죠. 거기 술 먹으면 큰일 나요. 설마 한국? 생산. 일본이 산토리. 위스키가 산토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이 넘버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최근에 1위가 바뀌었습니다. 어디로요? 대만이에요. 저도 대만 가면은 금문고량주는 솔직히 서울에 살 수 있고 카발란 위스키라고 있어요. 예. 대만 중부의 타이중이라고 있는데 네. 그 옆에 이제 이란이란 지역이 있어요. 지금 그 이란 아니에요. 예. 거기서 고산지대에서 증류를 하는 카발란 위스키라고 있는데 네. 이게 일본 위스키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위스키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맛있나 보다.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예. 잡지사 구독자 수 100만 돌파하면 예. 100만 돌파하는 순간에 접속하신 분에게 제가 카발란 한 병 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100만 번째 구독자에게 그러니까요. 카발란 한 병? 한 병.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진짜요? 예, 억겁의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술에 취한 썸문답, 압생트와 금문고량주 두 가지 술에 얽힌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뭐 술의 종류가 많은 만큼 술에 얽힌 이야기도 무궁무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술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또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선 선생님이랑 준비를 해보도록. 아까 마오타이 얘기했잖아요. 마오타이요. 예. 마오타이가 중국의 국주예요. 예, 그렇죠. 중국을 대표하는. 예. 이게 왜 국주가 되고 마오쩌둥이 그렇게 사랑이 됐냐? 이 스토리도 정말 눈물 나요. 미리 한번 싹 깔고 가시네. 야. 이렇게 방송 적극적이었던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대단합니다 정말. 썬킴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